전략은 이분과 함께 세우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강조해 주셨던 섹터 내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또 시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 섹터 보겠습니다. 항공 섹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추천도 여러 번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시세 좋고요. 또 영업 환경이 개선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네, 항공주들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의 진정한 수혜가 항공주다라는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까지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됩니다. 대한항공과 지금 제주항공 그리고 진에어가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32,000원 이렇게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격대 진입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오늘 십자형 형태의 캔들 차트 모양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주로 십자형 형태의 캔들 차트에서는 방향이 좀 정해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에 터졌던 거래량 바탕으로 하고 요즘에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도를 대입을 조금 해본다라면은 위쪽으로 방향 잡으시는 게 전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면 대한항공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매출 추정치가 10.4조 원 정도에서 이제는 13% 정도 상향된 수치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객 수송 이런 뿐만 아니라 화물력 수요까지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대한항공은 계속적으로 호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대가 조금 길었던 이런 내용이 조금 있지만은 아직 위쪽으로는 45,000원대까지는 좀 가벼워지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항공처럼 좀 작은 이런 항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가 그 내용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향상 조금 안정적인 이런 것들 좋아하시게 된다라면은 대한항공으로 탑픽 뽑으시고 나머지 종목들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당초에도 목표주가 35,000원 주셨는데 여기 정도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 건설건자재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 쪽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새로 출범할 정부 인수위 관련된 업무를 계속 처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대감 상당합니다. 오늘 가구 관련된 종목, 시멘트, 페인트, 그리고 내장재, 외장재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 가구 쪽으로는 NX라든지 그리고 OIMINT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은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좀 짧게 수익 나면 챙기는 전략이 좋을지 아니면은 새 정부 출범하고 이제 취임식 있을 때까지는 좀 더 끌고 가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어쨌든 정책주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길게 보는 방향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입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구 관련된 또는 인테리어 관련된 이런 기업들은 250만 호 주택 공급 공약이 이제는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LTV 같은 경우도 공약대로 이제 풀 것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이런 거래는 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구축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가구, 새로운 인테리어가 이제 접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OIMINT와 NX 그리고 대림비행코가 눈에 띄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이런 공약들이 결국에는 5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식은 미리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공약했던 이런 첫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좀 추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장대 양봉에 나와줬기 때문에 OIM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250만 원 공급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까지 이제 건드리게 되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노후화된 이런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이런 탈바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랠리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장기화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저는 단기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5월 이후에 이런 것들이 좀 바뀌게 될 건데 5월까지는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자재 그래서 짧게 대응을 해보자. 그런데 건자재 섹터 내에서도 조금은 다른 공식이 적용되는 종목군들이 시멘트잖아요. 시멘트는 또 원자재 가격 상승, 유연탄 가격 많이 오르면서 수급 불균형,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내용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또 시장에 새롭게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아세아 시멘트는 지금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단기에 상당히 좀 시세 분출이 강했는데요. 그럼 시멘트주들도 이런 단기적인 시각
시각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언급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의 이런 고임 현상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요소수 사건도 한번 기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런 내용이 되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는 이런 시멘트 대란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시멘트 종목들, 고려 시멘트라든지 삼표 시멘트 그리고 성신양해 등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시멘트의 이런 수급 대란 같은 경우는 현재 단기간에서는 좀 해결되기 어려운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되 다시 그 반등에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도 아직은 깨지지 않은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시멘트가 장대 양봉을 나타내면서 월봉상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은 5, 6월 정도 가는 랠리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의 시멘트 가격을 유지를 하게 냅둘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은 아까 말했던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잡게 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보조금 형식이라든지 기타 유연탄작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요. 하지만 그 사이에 4, 5월 정도에는 시멘트 종목은 좀 더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4월달 또는 좀 더 길게 보면 5월달 정도까지는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니까 제 생각에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신규 진입도 제 생각엔 음봉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신규 진입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각도로 열어두고 또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그럼요, 오늘의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네, 오늘의 포인트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조금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장단기 금리차가 나오게 되고 실제로 경기 침체를 좀 겪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단기 금리차라 하면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가 역전이 되었을 때 평균적으로 한 400일 정도 지났을 때 경기 침체를 겪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실제로 우리 현실에 무조건적으로 맞아 떨어진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참고하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은 어쨌든 그때와는 지금 경기 상황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미 경기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은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고요. 부정적인 시각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과거 데이터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2차적인 레벨 다운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팽팽해질 때는 지수 자체는 박스권을 움직이는 것이 좀 많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5월에 있을 이런 금리 인상 50bp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6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0bp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변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분기는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박스권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으시고 내가 산 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 수준에 오르면 목표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일단 처분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실행하시려면 어쨌든 현금을 확보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민첩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지지선을 잡았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네, 오늘 좀 무거운 종목 한번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은행주이고 기업은행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기업은행, 대표적인 국책은행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은행주 하시는 분들에겐 좀 재미없는 이런 좀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업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올해 어쨌든 추정 순이익 자체는 한 2.6조 원 정도 일단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BR 같은 경우도 0.3배 수준이에요. 이런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중은행 대비해서는 PBR이 굉장히 낮고요. 이렇게 되면은 국책은행 어느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감안하더라도 메리트는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은행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했던 보험주 이렇게 했던 것처럼 금리 상승 시에 이제 수익이자 마진이 좀 개선되는 이런 점이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에서 올라온 폭이 다른 금융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 배당이나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좀 길게 가져가도 되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봐지고 있고요. 0.3배 수준인데 이 이상 0.6배든 0.7배 수준까지만 들고 가더라도 저평가인데 가격 자체는 먹을 거리가 있다라고 보시고 긴 호흡에서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또 KB금융을 추천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오늘 은행주 가운데서 기업은행, 이 종목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기업은행은 늘 뭐 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전후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충분히 뭐 접근이 바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월봉상에서 차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조금은 갇혀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월봉을 돌파를 하지 않겠나라는 전제로 이제 출발을 한다라 보시면 되고요. 121선을 이제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올해 내내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 1차적으로 13,000원까지도 제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금리차 역전에 대한 이런 부담감 때문입니다. 손절가는 10,000원에서 바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가격 전려주셨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업은행 약간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장점이 돼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행 목표 주가는 13,000원 설정됐고요. 손절 라인 타이트합니다. 10,000원 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과 전략 세워봤습니다.